안녕하세요. 홍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막전이 프리 매뉴얼이라고 해서 프리 매뉴얼 첫 번째 코너가 등장을 했네요. 뒤에 유전 파트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프리 매뉴얼이라고 하는 코너는 섹션은 원래 이 홍준용 강사의 커리큘럼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 커리큘럼인 이제 태겐스 강좌에서는 이제 매뉴얼을 배우게 되거든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배우게 되는데 올해는 이 프리 매뉴얼이라는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왜 추가했냐면 정말 그거예요. 이 추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얼마나 하냐도 중요하지만 그 처음에 밑그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이며 문제가 어떻게 생겼으며 뭐가 좀 옳은 생각인가 같은 것들을 미리 깔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노베이스 학생도 들을 수 있도록 처음 공부하는 학생도 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좀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쉽게 풀어낸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 매뉴얼은 내용이 가볍지가 않아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들으시는 게 노베이스 학생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혹은 풀이가 조금 근본 없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프리 매뉴얼에서는 두 개 정도를 챙깁시다. 하나는 추론의 정말 기본기죠. 기본기. 문제 독해부터 해서 조건 어떻게 읽어갈 거냐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요 홍준용 강사가 쓰는 용어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저랑 용어의 어떤 싱크를 맞춰야 돼요. 내가 쓰는 풀이의 용어들 이렇게 푼다 저렇게 푼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요 말은 요런 걸 뜻하는 거구나 라고 나랑 싱크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나중에 본격적인 유형 공략 커리큘럼 문제풀이로 넘어갔을 때 지금 들어 놓으신 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하시는데 이런 정도의 의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페이지는 74쪽을 펼쳐 놓으시면 되고요. 갑니다. 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어떤 타이밍에 이렇게 보고 계실지는 전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몇 월 달인지 난 몰라요. 모르지만은 영상 속에 나, 이 홍준용 강사는 지금 런칭 직후입니다. 12월 초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강의 중에서 제가 런칭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홍준용 런칭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찍은 영상도 있고요. 찍은 걸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요. 런칭 이후에 찍어갈 강좌들도 있어요. 섞여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강부터 쭉 강의를 들으셨다면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런칭 후의 홍준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득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거는 나를 선택해가지고 1강부터 쭉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 10강을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제? 나를 선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74쪽과 75쪽을 펼쳐 놓으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문항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막전이 문항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문제 보자마자, 시험지에서 보자마자 이거 막전이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생기게 특이할 겁니다. 오른쪽 구석에 그래프가 있을 거고요. 그 위에는 그림과 표가 있을 겁니다. 그림이라고 했을 때는 막전이 문제인 만큼 이 뉴런과 시냅스의 그림이 있을 거예요. 문항을 좀 뜯어보면요. 되게 많은 정보들이 섞여 있을 건데 하나씩 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민마리즘 뉴런에, 그러니까 마리즘 섞여 있고 이런 거 말고 민마리즘 뉴런의 어떤 지점에 자극을 딱 때릴 겁니다. 자극을 때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어떻게 줄 거냐면 지점 X라는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한번 줬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거라고. 이 X가 뭔지는 문제에서 풀어서 설명해 줄 겁니다. X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의 D1부터 D4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찾아라고 하는 거죠. 이 D1부터 D4 중에 하나에 자극을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줄 거라는 거고요. 또 어떻게 될 거냐면 일정 시간이 흐른 뒤를 관찰합니다. 경과된 시간이 3ms 3ms라는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전체 시간이 3ms일 때 여러 지점에서 막전이를 본인이 관찰하겠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1, 2, 3, 4의 막전이 숫자들을 네가 직접 측정을 해서 30이네, 마이너스 80이네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해놓겠다는 겁니다. 이 표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가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요 1, 2, 3, 4가 뭔데요? 이것도 풀어 설명합니다. 1, 2, 3, 4는 또 찾아야 돼. D1부터 D4까지를 네가 찾아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밑에 어떤 게 있을 거냐면 또 흩뿌려진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전체 시간 중 일부는 뭐 거리에 따라 달라질 거지만 이동하는 데 소모가 될 거고요. 그 남은 시간들 중에서 흥분의 전도 속도 어때요? A와 B라는 속도가 있는데 A와 B라는 속도는 또 1하고 2 중에 하나야. 네가 찾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리 0, 2, 3, 6cm라고 하는 이 그림 속의 거리에 따라서 이 속도와 거리 그리고 흥분이 이동하는 시간을 잘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조각조각 흩뿌려진 정보들을 잘 모아서 네가 궁금한 정보들 X가 뭐였는지 1, 2, 3, 4는 또 뭐였는지 A랑 B는 또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완성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보를 여러 개 숨겨 놓을 거고요. 되게 조각조각의 정보를 합쳐서 이 퍼즐 형태로 하나로 모아서 답을 내라 라고 하는 형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이런 게 추론형 문제예요.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보를 숨기냐에 따라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도 있어요. 미리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막전이 문제는 시험장에서 3분이 넘어가면 좀 힘들어요. 보통 이제 2분대에서 끊어라 라가 정해거든, 정해. 정말 압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말이 꼬이네요. 2분대로 이제 시간을 끊어내라 라고 하는 게 정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 것만 탁탁탁 하고 답을 내야 되다 보니까 이 문항 구조와 기본적인 논리들에 대해서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1번, 2번, 3번, 4번 정독하시고 문제로 가서 이런 정보가 실제로 있네 한번 찾아보세요. 됐죠? 됐죠? 넘어갑니다. 요 문제의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지를 좀 밑그림을 그려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74쪽에 제가 학습 가이드와 난도를 좀 적어놨어요. 학습 가이드에 어떤 내용이 있을 거냐면 요 막전이 문항은 고전적인 전통적인 준킬러 문항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어렵고 1등급을 가르게 되는 킬러 포지션의 문항은 아니고요. 그 밑에 오답률 3등, 4등, 5등 정도 되는 준킬러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준킬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득점을 원한다면 뚫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이 마냥 쉽지는 또 않습니다. 들어와 봐요. 제가요 OT 때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난도를 다 나눕니다. 모든 문제의 난도를 저만의 어떤 체계로 나눠요. 왜 이런 걸 시작을 했냐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참고하라는 것도 있어요. 이 문제 정도면 이 정도 난도구나를 참고하라는 것도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이 수능이라는 시험지는 이 등급 컷이라는 게 존재하는 상대평가 시험이잖아요. 이제 그런 등급 컷을 책정하려면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모든 문제의 난도를 다 매긴 다음에 그 난도에 따라서 배치에 따라서 등급 컷을 결정합니다. 내가 예측을 할 때는 요런 정도를 가볍게 알아둡시다. 요거 이제 문제풀이 하실 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요 정도로 개념하고 추론하고는 나눌 거예요. 개념하고 추론은 아무리 개념이 어려워도 추론이 아무리 쉬워도 걸리는 시간이 좀 나뉘다 보니까 추론이 훨씬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나눌 거고요. 개념을 난도를 A하고 좀 B로 나눕니다. A하고 B로 나눠요. 조금 쉬운 개념이 B, 조금 어려운 개념이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론형은 이제 K랑 이제 KK로 나뉘는데 K는 이제 준킬러고요. KK는 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나눌 거예요. 이 K를 K-와 K+로 나눌 거예요. 이 K라는 난도가 우리가 통상적인 준킬러의 난도라면 K-는 그거보다 확실히 쉬운 준킬러. 확실히 쉬운, 맞추라고 준 준킬러고요. K+는 통상적인 준킬러보다 확실히 어려운 준킬러. 어려운 준킬러를 K+라고 할 겁니다. 이런 문제가 많을수록 시험지 등급컷이 떨어져요. KK도 물론 뭐 킬러급 중에서도 KK-, KK+가 있겠지만 시험지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해요. 이게 킬러 문제 중에서는 좀 쉬웠다. 킬러 문제 중에서는 좀 어려웠다. 이거 판단 안 됩니다. 그냥 킬러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대부분의 시험에서 K나 K+가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K랑 K+가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준킬러 혹은 조금 어려운 준킬러가 많이 분포한다는 거고
최근엔 좀 어떤 현상도 두드러지냐면 일단은 개념으로 나온 적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 추론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퍼즐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난도로 나온 시험들도 있다는 거야. 2일 6평, 2일 수능 2, 4, 6평이네요. 이렇게가 이제 개념형으로 나왔던 적이고요. 이런 시험지의 특징이 개념으로 얘가 나오는 순간 등급컷이 올라갑니다. 시험지가 쉬워져요. 이런 큼직한 문제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어? 요즘에는 킬러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보시면은 2, 3수능이라든지 이후 9평에서의 행분의 전도 막전인 문항은 분명히 킬러급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준킬러 문항을 상정하고 공부를 하시되 더 어려워지거나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항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겠다를 갖춰놓고 시험장에 가는 게 옳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약간 경고의 문구도 있어요. 이게 쉬운 문제는 잘 풀려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잘 풀리거든. 유전도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문제들을 만나다 보면은 가끔씩 얘네가 안 풀릴 거예요. 가끔씩 막힐 거야. 대체로 잘 풀릴 거야. 그게 제일 위험해요. 뭐가 막히는지를 모르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 나랑 같이 기본기부터 다뤄볼 거예요. 되게 어려운 내용은 이 다음 커리큘럼에서 다룰 거고 기본기 갑니다.